혼자 있으면 불쌍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시간 보내면 외롭다고 합니다. 천만에요.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혼자 있는 법을 아는 분들입니다. 친구 100명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친구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예전엔 그렇게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모임 약속만 잡히면 핑계부터 생각나지 않습니까? 카톡 알림 뜰 때마다 확인하기 싫고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받기 싫습니다. 만나서 뭘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듣고 있으면 지루하고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합니다. 이게 나만 그런 줄 아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60 넘은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친구 만나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없으면 외롭고 쓸쓸하다고요. 나이 들어 혼자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 많은 노인이 친구 없는 노인보다 우울증이 더 높습니다. 수십 명과 연락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더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친구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창회 나가면 즐겁습니까? 누구는 사업 성공 자랑, 누구는 자식 잘 됐다는 자랑, 누구는 건강하다는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듣고 있으면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한 채 그저 듣기만 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친구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옛날 얘기만 반복합니다. 학창 시절 얘기, 젊었을 때 얘기,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째 듣는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저 과거에 갇혀 같은 말만 되풀이합니다. 경조사도 부담입니다. 누가 결혼하면 축의금, 누가 아프면 병문안, 누가 돌아가시면 조의금. 관계 유지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듭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친구 많으면 성공한 인생, 혼자 있으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친구 숫자 늘리기에 매달립니다. 카톡 친구 목록에는 200명이 넘는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면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건강한 신호입니다. 이제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관계도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동료가 있었고, 아이 키울 때는 학부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아이들이 자라면 그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친구 없는 게 왜 문제가 아닌지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다는 건 환상입니다.
진짜 평안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그 평화를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해답을 얻게 됩니다. 지금부터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친구 없는 노년이 왜 오히려 자유로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3세 이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평생 간호사로 살았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35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줬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자주 연락해요. 모임 있으면 꼭 나오세요. 따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날 뿌듯했습니다. 내 인생 보람 있게 살았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전화도 오고 모임 초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카톡 단체방에는 여전히 있었지만 대화는 현직 간호사들의 업무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뭔가 말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아, 선생님은 이제 편하시겠네요. 우리는 아직 고생이에요. 그런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어땠을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니까요. 하지만 모임 갈 때마다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누구는 남편이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하고, 누구는 손주가 똑똑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친구들 만나면 즐겁지 않아? 정숙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즐겁지 않았거든요. 그저 익숙해서 안 나가면 이상할 것 같아서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 모임을 거절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 다음 모임도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단톡방도 조용히 나왔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친구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만 혼자 남겨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 웃음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근처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40년 가까이 환자들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은 잊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쉬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였고 그분도 혼자였습니다. 눈이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가볍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며칠 같은 시간에 마주치다 보니 가끔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73 박미란 할머니라고 했습니다. 은퇴한 약사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끔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그런 소소한 말들만 나눴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편했습니다. 자랑할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좋은 척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조용히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박미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 선생님, 요즘 친구들 안 만나시나 봐요? 정숙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이제 혼자가 좋더라고요. 박미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요즘 제일 편한 사람이 이 선생님이에요. 말은 많이 안 하지만 함께 있으면 편하거든요. 정숙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구나. 50년 알던 사람들보다 몇 달 전에 만난 이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구나. 진짜 친구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지금 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혼자, 가끔 박미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친구 숫자는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동창회도 안 나가고 모임도 안 나가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평화롭습니다. 이제 정숙 할머니는 말합니다. 진짜 자유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낄 때 온다고요.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겁니다. 관계의 양과 삶의 질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입니다. 오히려 반비례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은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는 평균 5명 정도라고 합니다. 150명까지는 얼굴을 알아볼 수 있지만 진짜 깊은 관계는 5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걸 덤바의 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카톡 친구 목록엔 200명이 넘는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내가 아프다고 하면 진심으로 걱정해 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밤늦은 시간에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손에 꼽을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일 뿐입니다. 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들까요? 이건 사회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주제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삶의 단계가 바뀌면서 관계의 토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같은 교실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묶어줬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같은 회사, 같은 업무가 연결고리였습니다. 하지만 은퇴하면 그 연결고리가 끊깁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그 모임도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의 흐름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실패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친구가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친구가 떠나는 게 아니라 관계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다. 조건이나 이익이 아닌 순수한 공감에서 시작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 위에 세워집니다. 같은 직장, 같은 동네, 같은 취미.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관계도 사라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정은 다릅니다. 조건이 없어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정숙 할머니가 공원에서 만난 박미란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둘 사이엔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걷는 시간이 편했을 뿐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대인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이 말이 핵심을 찌릅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이 그리워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단둘이 있는 게 불편해서 사람들 속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 이게 맞나?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니까 소음 속으로 숨는 겁니다. 시끄러운 모임, 끊임없는 대화, 누군가와의 연락. 이런 것들로 내면의 빈자리를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해결책이 아닙니다. 도피일 뿐입니다. 진짜 평화는 내면의 빈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그 빈자리가 사실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 채워져야 할 공간이라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이 사라진 곳에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다. 평생 우리는 역할을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자식, 좋은 부모, 좋은 직원, 좋은 친구. 이 모든 역할 뒤에 진짜 나는 어디 있었습니까? 역할을 벗어던질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나요? 아니면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연기하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회생활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평생 연기만 하고 살 순 없습니다. 어디선가는 진짜 나로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을 때 느끼는 결핍감입니다. 고독은 혼자 있지만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똑같이 혼자 있어도 한 사람은 외롭고 한 사람은 평온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좋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괴롭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카를 융은 평생 이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중년 이후의 과제는 개인화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적인 개인화 과정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 때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나답게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67%가 자주 만나는 친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드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외롭지 않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혼자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건 기술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연습하면 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외롭지 않고 오히려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창문 열고 신선한 공기 마시기, 물 한 잔 천천히 마시기, 가볍게 스트레칭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줍니다. 루틴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하루를 주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정숙 할머니처럼 매일 아침 산책을 루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가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새소리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루틴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면서 그 시간이 나만의 의식이 되는 겁니다. 일주일만 계속해도 몸이 기억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요리, 목공, 뜨개질,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머리가 비워집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특히 요리는 좋은 선택입니다. 혼자 먹을 한 끼를 정성껏 만드는 겁니다. 마트 가서 재료 고르고 천천히 손질하고 정갈하게 담아내고 이 과정 자체가 나를 돌보는 행위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빵을 굽습니다. 밀가루 반죽하고 발효되는 걸 기다리고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빵 냄새를 맡는 겁니다. 그 시간이 그분에겐 명상이 됩니다. 완성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정을 즐기는 게 목적입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손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걸 보면 뿌듯합니다. 내가 아직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자신감을 줍니다. 세 번째, 글을 쓰세요. 거창한 글이 아닙니다. 오늘 느낀 감정, 오늘 본 풍경, 떠오른 생각, 이런 것들을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글을 쓰면 내 마음이 정리됩니다. 흐릿했던 감정이 명확해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수십 년간 글쓰기의 치유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매일 15분씩 자기 감정을 글로 쓰는 사람은 정신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별한 주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커피가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손편지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보내지 않는 편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멀리 있는 자식에게, 옛날 친구에게 마음속에 있던 말들을 편지로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응어리졌던 감정이 풀립니다. 중요한 건 내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평생 남의 말만 듣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내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네 번째,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이든 산이든 바다든 가까운 곳으로 나가보세요.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로가 됩니다. 나무는 평가하지 않고 바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줍니다. 일본의 산림치유 연구에 따르면 숲에서 20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12% 감소한다고 합니다. 걸으면서 억지로 생각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발걸음에 맡기고 주변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람을 느끼세요.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고 햇살이 피부에 닿는 걸 느끼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과거 후회도 미래 불안도 아닌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무도 혼자 자라고 새도 혼자 날고 꽃도 혼자 핍니다. 그런데 외로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살 뿐입니다. 다섯 번째,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현대인은 항상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TV 보거나 핸드폰 하거나 뭔가를 계속 소비합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비움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어 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있어 보세요. 처음엔 엄청 불편할 겁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이 근질거리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달라집니다. 그 비어있는 시간이 실은 가장 충만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멈추는 법을 잊었다.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말이 정확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하지만 정작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멈춰야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나 자신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혼잣말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거울 보면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 있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러시아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혼잣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혼잣말은 자기 조절 능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어른도 혼잣말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다독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네, 고마워.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하루 잘 살았어, 수고했어.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는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세요. 오늘은 이 책 10페이지 읽기. 이번 주는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기. 목표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크게 잡으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 그게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 달성한 날에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달력을 보면 뿌듯합니다. 이렇게 많은 날들을 잘 살아냈구나.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화분에 물 주기, 오늘 이불 햇볕에 말리기, 오늘 동네 한 바퀴 걷기.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8번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우기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악기, 외국어, 그림, 춤, 뭐든 관심 가는 걸 시작해 보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오늘과 어제가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어제 몰랐던 걸 오늘 알게 되는 기쁨.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70, 80이 돼도 우리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움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9번째, 봉사를 시작하세요. 혼자 있어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봉사는 그 연결고리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 복지관에서 식사 배식하기, 공원에서 환경 정화 활동하기.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느낄 때 삶의 의미가 생깁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행복도가 40% 높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 게 사실은 나를 돕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하기. 이런 작은 실천이 나와 세상을 이어줍니다. 10번째,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감사를 찾다 보면 삶의 관점이 바뀝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던 시선이 있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는 20년 넘게 감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낮고 행복도가 높고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감사는 공짜 약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노트 한 권 준비하고 매일 3줄만 적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11번째,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집 안 작은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거기를 온전히 나만의 공간으로 꾸며보세요. 좋아하는 사진을 걸고 편한 쿠션을 놓고 좋아하는 책을 쌓아두세요. 그 공간이 나의 안식처가 되는 겁니다. 힘들 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안전기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 그게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공간이 좁아도 괜찮습니다. 창가 작은 자리, 거실 한 구석, 어디든 좋습니다. 거기가 나만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12번째,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는 겁니다. 젊었을 때 내 모습, 아이들 어렸을 때 모습,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습, 추억을 되돌아보는 건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과제는 자아 통합이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내 인생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적게 원하는 데 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친구가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알면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면 됩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혼자 있는 상황을 외로움으로 볼 것인가, 자유로 볼 것인가. 그건 선택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남겨주세요. 1번, 3번, 7번,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일주일 뒤, 한 달 뒤, 다시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영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60 넘어서 친구가 없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유일한 시간이다. 무리 속에선 나를 잃지만 고독 속에선 나를 찾는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혼자일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를 만끽하세요.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평화가 중요합니다.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앉아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친구가 많든 적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평온한가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혼자여도 친구가 적어도 여러분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완전합니다. 더 나아질 필요도, 더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